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는더야 끝. 이번 영상에서는 상담센터를 고르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가나요? 병원에 가죠.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당연히 부모님들은 아이 손을 잡고 소아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마음이 다쳤을 때, 마음이 아프면 어딜 가야 할까요? 생각보다 요즘에는 상담센터 그리고 이런 심리센터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혹시나 아이에게 다독여져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모님들이 조금 주저하지 마시고 이런 상담센터를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심리 상담센터를 고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군데만 가지 않고 여러 군데를 상담해 보셔라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이를 상담센터를 가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5군데 정도 전화 통화를 먼저 시도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일단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지는지를 전화를 하게 되면 일단 그 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응대를 하는 직원분의 태도와 분위기만 봐도 약간 가늠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방문을 했던 곳은 3군데였는데요. 이때 제가 3군데를 돌아보면서 느꼈던 점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곳, 광고에도 나오고 TV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체인점이 좀 여러 군데 있었던 상담센터보다 오히려 규모는 좀 더 작더라도 동네에 있는 내실이 있는 상담센터가 저희 아이에게는 결국 더 잘 맞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각각의 선생님과 각각의 센터마다 그리고 아이마다 이건 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점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상담센터에 가면 마치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어디 병원에 갔을 때 모든 문제를 처방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상담사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기대를 품고 가게 되지만 제가 3군데의 상담센터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모든 상담사가 다 전문적이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해답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방문했던 상담센터는 아주 유명한 상담센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저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곳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선결제를 유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곳이 꼭 나쁜 곳은 아니지만 아이랑 상담도 하기 전에 10회, 20회 정도 처음에 이제 결제를 먼저 횟수를 끊어놓고 상담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부터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이제 열심히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약간 부적절한 돌봄으로 인해서 아이가 트라우마처럼 일시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마음에 힘들어서 약간 감각들이 모두 다 이제 예민하게 변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감각 통합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 지금 생각했을 때 적절한 처방은 감각치료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처방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상담센터에서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곳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었지만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접근하는 게 양육 코칭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양육 코칭을 받으러 간 게 아닌데 그 상담센터는 엄마의 훈육 방법
그리고 아이의 지금 정서와는 전혀 관계없이 아이는 지금 불안해서 이 공간에 막 나가고 싶어 하는데 뭐 이걸 견뎌야 한다면서 아이를 막 억지로 그 방에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너무나 더 오히려 상처를 받고 아이는 결국 울고불고 아주 안 좋았던 결말로 치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알려진 곳이라고 해서 다 좋은 곳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상담센터를 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그냥 별다른 소득이 없이 끝났어요. 아이와 저의 애착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외부에서 어떤 특정 사건으로 인해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떤 문제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접근이 아니라 엄마와의 이제 애착 관계.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코칭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렇게도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저와 아이의 이제 애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론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걸로 면담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저는 계속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이제 감각 통합이 잘 되지 않아서 감각 조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 너무나 정말 막연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세 번째 이제 간 상담센터에서 그래도 다행히 좋은 원장님을 만나서 이곳에서 이제 6개월 정도 놀이치료, 미술치료 같은 거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무슨 아이가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치료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아프면 그냥 병원 가는 것처럼 아이에게도 일시적으로 또 순간적으로 아이가 어떤 문제사항이 생길 때 이러한 심리 상담 기관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좀 그런 거리감, 심리적인 그런 거리감, 부담감을 줄이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아이가 여기에서 조금 더 마음을 안정을 찾고 좀 더 평온하게 불안을 좀 해소하고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곳을 방문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정말 좋았던 건 심리 검사를 먼저 진행을 했어요. 물론 아이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검사란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부모와 아이가 노는 모습을 관찰한다든지 또 부모의 판단으로 체크를 하는 체크리스트를 해서 심리 행동을 평가하는 그런 이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다행히 저의 그 상황에 맞는 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러이러한 상담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다행히 또 아이가 이 원장님하고도 또 잘 맞아서 다른 거부감 없이 이제 이분과 미술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이렇게 그래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나의 아이에게 맞는 곳이 또 있고 또 부모에게도 맞는 곳이 따로 있구나. 그리고 그건 규모라든지 뭐 유명세하고는 또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한 군데만 가보시지 마시고 조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가장 적합한 상담센터를 찾는 노력을 좀 기울이시는 거, 그걸 첫 번째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